오늘 두 가지의 상반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품을 보관했던 수천 점을 가지고 있는 13년 만에 비밀의 방이 열렸다는 소식하고요. 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물이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벌어지는 일들, 명함이 교차하는 건데요. 일단 비밀의 방이라는 곳에서는 경북 구미에 있던데요. 어떤 유품들이 주로 보관이 됐던 건가요? 경북 구미에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물 자체가 한 5천 장이 넘게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유품들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데 그거 뭐 안에 박통박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일부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거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안에 박 대통령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시계라든가 고급 지갑, 뭐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 이런 것 같이 생활용품 세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담배를 또 그렇게 많이 즐기다 보니까 담배와 관련된 기념품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것까지도 같이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기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곧 옮긴다라는 것이 이제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옮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방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에 보관된 박 전 대통령 담배 파이프만 수십 점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또 가죽으로 됐던 슬리퍼도 있고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담배를 워낙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유경수 여사 이 증언에 따르면 10번 정도를 제떨을 비울 정도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충무상 이제 거기 이제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거기를 순실하면서 이거 금연 때려 치우고 여기에 제떨을 하나 놔라고 그래서 이제 제떨을 놨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얼마 담배를 공공연히 못 피운 게 96년부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다들 담배 물고 있었어요. 그만큼 담배가 그냥 일상생활화돼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담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선물을 담배, 재떨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했고, 저기가 지금 이제 뭐냐면 올해 한 10월 달쯤에 구미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착공을 합니다. 내년쯤에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 이제 거기에 갈 물건들을 이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저게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 우표가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이제 국비에서 한 8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과연 이게 지원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는 법이 정해져서 이제 저런 유품들을 이런 선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소유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개인 소유로 됐기 때문에 저게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이제 저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즐겼던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지금 흡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경수 여사 당시에 잦은 남편의 흡연을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육성을 좀 들어보면서요. 유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비우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제떨이를 비워드리고 했는데는 나중에 보니까 또 푹하게 이렇게 꽁초가 많이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무척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담배를 많이 피우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헤비 스모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끈지 한 20년쯤 됐는데 옛날에 저도 하루에 한 3갑 많이 피울 때 4갑씩 피우고 이랬는데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특히 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라든지 라이터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상당히 애착을 갖거든요. 그래서 뭐 파이프가 10몇 개 있었다 뭐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한 8개 그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20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저건 이제 유품을 보면서 저기 유품에 무슨 아주 화려하거나 무슨 뭐 아주 사치스럽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우선 이제 다행이고요. 제가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화장에 가면 옛날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품이 거의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면 눈물겹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사는 이분들이 거의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런 절제를 하시고 절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결 선생이라고 했지만은 이승만 전 대통령 러닝셔츠 그 보면 기온 위에 똑 입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100개월쯤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모두 몽땅 연필 이것을 끼워서 쓰고 옛날 하와이에서는
볼박스 있잖아요. 그걸 저 장롱으로 썼다고 그것도 전시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몇 년 전인데 가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봤는데 그러시군요.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보니까 그 오랫동안 집권하면서도 어쨌든 현재까지 나타난 걸 보니까 그렇게 무슨 뭐 남들이 저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무슨 사치품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일단 다행스럽고 그다음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저 유명을 달리하고 이랬으니까 그 유품이 제대로 관리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서 급급히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마 유품들도 제대로 정리가 못 돼서 아까 저 양정일 변호사 말씀하신 듯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2015년에는 경기도의 한 사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재떨이가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물 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운의 죽음을 맞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왜 구미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구미시청이 무슨 사회에서 큰 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유물 리스트를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이거 공개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직접 발표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독자에 의해서 제공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미시청이 이걸 보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이 만약에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대신 보관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모든 유품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유품에 대해서 일일이 다 라벨을 붙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계획까지 다 만들고 구미시청이 갖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구미시청이 자신들이 무슨 대통령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보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네. 왜 우리가 미국 사례를 자꾸 듭니까?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 사례를 들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 사용했던 유물이라든가 유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있고 대통령 모든 유품이나 아니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선물 받은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다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건 저는 이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에서 아마 구미시에 주고 이제 역사자료관을 열면 이곳으로 보관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언이 들리긴 합니다. 워낙 목도리, 특히 유경수 여사의 여우털 목도리까지 최순실 씨가 혹시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경매에 맡겼던 것까지 한동안 흩어진 유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국정농단이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한 가지 그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아마 독일을 방문할 때 맸었던 하얀색 여우 목도리로 알려진 것이 암시장에 나왔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거를 최순실 씨로부터 구매를 했는지 증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다른 방향으로 고개가 가고 그러시는 게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고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 어떤 손에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관리가 되고 다 모아져 있었고 유지가 됐지 않았느냐. 사실 네. 저것들을 5,000점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구미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저렇게 모아서 보관한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든 재단 형태가 됐든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는 거고 그 말은 네.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의 인적 조직 아니면 재정적 조직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미에서는 지금 한 200억 원 가려가 들어가지고 기념관을 짓겠다고 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저런 식의 어떤 기념관이나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만드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시청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시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네. 대한민국에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지 후손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남겨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미시청에서 독단적으로 이걸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걸 체계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문제지
한쪽에서는 우린 관심 없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우리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악착같이 그걸 만들고 이런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이제 보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게 38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네. 그 79년 11.6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불의에 그렇게 이제 서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대통령 기념물을 뭐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없었을 거고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진 정부가 그 점을 뭐 철저히 어떻게 챙기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구미시에서 그런 게 모여졌을까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구미 거기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출신지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뭐 의회나 또 그 단체장의 그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저 지역에 가면 또 기념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설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챙기고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챙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오늘의 제도에 따라서 오늘의 제도에 맞춰서 왜 안 맞췄느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서 책임을 묻는 거니까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김성환 그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역사니까 말이죠.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제대로 하고 그 관리 체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가 여전히 평행선으로 이어지니까 말이죠. 다만 박정희 생가 흉상에 이어서 도서관까지요. 그리고 기념 도서관에 있는 표지석에 보니까 붉은 라카칠로 욕설이 오늘 써진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계속 순환을 당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지난번에 이제 그 당산동에 있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이제 빨간색 스프레이가 다 뿌려진 적이 있었고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상암동에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념 사업회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빨간 스프레이가 이제 뿌려지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좋아하고 싶은 호불호가 있겠죠.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이런 방식으로 또 본인 의사를 표현한다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뭐 일단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렇게 훼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민주 시민이라면 스스로의 어떤 공간을 인정하고 또 해야지 저런 방식으로 해서 또 이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좀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자주 그쪽으로 일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 이제 기념 도서관 옆으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매번마다 안타까움을 느껴요. 뭐냐면 기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 추모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간다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저런 도서관이면은 진짜 시민들이 생활에 아주 근접하고 가까운 데 가서 그래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에다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아예 시민들하고 분리된 도서관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구미시가 뭐 기념관을 짓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뭘 하든 간에 이럴 때 국민들이 자주 찾아가게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함께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